여러분 예전에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적용하잖아요. 다 틀려요. 달러 강세는 주식이랑 코인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답 나왔네요.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달러를 뭐를 원한다? 강세를 원한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나오면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주장한 미란, 미국은 강달러 유지. 여러분 제가 소름 돋는 그 경제 칼럼이었나? 분석이었나? 기사였나 한번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랑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많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볼게요.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고요? 왜 올라가? 여러분들 약달러 환경에서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이미 뭐 멤버십 방송으로 이게 다 배워가지고 그게 지금 공부가 됐든 뭐 세뇌가 됐든 이게 지금 그 질문이 안 되네. 원래 여러분들 경제 교과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랑 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달러가 강세잖아. 금리가 높고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을 조달 못하니까 유동성 대출도 안 나고 유동성 조달 못하는데 주식이랑 코인 투자 어떻게 해요? 위험성 자산시장에.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제 칼럼이나 분석들을 봤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빠졌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거의 달러가 10% 빠져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대. 달러가 약달러로 가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폭발할 겁니다. 주식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 그거 잘못된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장에 따라서 이게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경제 교과서로 우리가 달러가 강세면은 미국 주식이랑 코인 가격 하락한다고 배웠는데요. 1년 뒤에 와가지고 맞아요, 떨어집니다. 그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잖아요. 지금은 미국 주식이랑 암호화폐 시장 상승해요. 올라간다고요. 왜 그럴까? investing.com 들어가셔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3개월치랑 그리고 달러 인덱스 3개월치 그리고 나스닥이나 뭐 S&P 500 3개월치 한번 차트 보세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환율이 뭐예요? 환율의 정의가 뭐냐면 그 나라 경제 상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통화의 화폐 가치의 몇 대 비율로 해줘 비율이 그게 이제 환율 정의인데 환율의 뜻은 뭐냐면 그 나라 경제 상황이에요. 환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갈리는 거죠. 물론 이거는 변동 환율제에 해당하는 국가들만 적용이 되는 거죠. 달러가 강세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성장률이 잘 나오고 소비도 잘하고 기업들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달러가 당연히 강세죠. 왜 달러가 강세로 나올까?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현금 뭉치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하고 애플 투자하고 미국 국채 투자하고 그거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하죠. 그럼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강달러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미국이 달러가 강세라는 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의 신용도가, 신뢰도가 높다, 좋다는 뜻이에요. 기축통화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당장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가겠구나.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적용하잖아요. 다 틀려요. investing.com 틀어가지고 22년도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금리 한번 차트 열어보세요. 금리가 높아지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금리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된다? 주식 가격은 올라가요. 원래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주식 가격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 교과서를 배운 대로는 다 틀려. 그래서 약달러가 비트코인 상승이다, 주식 상승이다. 이 논리를 지금 펼치는 사람들은 경제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이런 칼럼 쓰시는 분들은 아예 방향성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의미하는 환율은 뭐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고요. 경제가 얼마나 강력하나. 자, 그럼 볼게요. 스티브 미란이라고 이분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년채 강매시켜야 된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뭐 국채를 사려면 토빈세를 매겨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된다. 약달러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주장해온 그 경제학자가 스티브 미란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 이분이 이번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약달러 논문 시장이 정부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미국은 강달러 유지해야 돼. 요 얘기를 하죠. 이분이 쓴 논리, 책, 보고서 약달러예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강달러? 무슨 뜻일까? 트럼프 정부는 지금 약달러? 약달러 좋아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약달러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경제방송이나 이런 3프로TV 나와가지고 막 대단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트럼프 정부 정책은 약달러입니다.
약달러를 통해서 제조업을 수출 부흥을 시킬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서 금융정책을 완화할 거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인 이슈 저놈은 강달러를 얘기하네. 맞아요. 트럼프 정부 정책은 약달러 맞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달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강달러를 간다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죠. 6월 1일 날 너네 EU 50% 때릴게. 자, 트럼프 관세 인상에는 강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가 좋을까요? 강달러가 좋죠. 왜 강달러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립니다. 상품 가격을 올리니까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아, 물가 폭탄을 맞을 수 있겠네요. 근데 달러가 강세야.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죠. 달러가 10% 강세야. 관세를 10% 때렸어. 상쇄시켜버리죠. 수입 물가가 낮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약달러면 수입 물가가 오히려 더 세요. 10% 20% 물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달러가 강세라는 건 미국인들, 국민들의 소비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버텨줘야 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안 되는데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아직도 짱짱하네. 관세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소비가 짱짱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관세 인상 정책에 뒷받침되는 건 강달러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강달러라고. 관세 인상을 통해서 싸우는 요 과정에는 강달러가 더 이득이에요. 가져가야 된다고, 강달러를. 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고 미국의 소비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강달러면. 지금 당장 약달러에서 뭐 할 건데? 제조업 준비도 안 됐는데 제조업 부활한대요? 공장 지으려면 5년 10년 걸려. 약달러 의미가 없어요. 물론 진짜 중장기적인 4년 5년 10년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약달러 정책이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정책이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 경제를 메인스트리트를 활성화시키는 게 트럼프 경제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달러가 아니라고, 단기적으로는. 자, 미란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죠? 제 보고서 믿지 마세요. 저 약달러 정책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과민반을 하지 마세요. 미국은 강달러 가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강달러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약달러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달러가 약세로 지금 나왔어. 약달러가 나와. 이유가 뭐죠?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가 약세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 환율 협상, 무슨 협상, 달러가 약세로 빠질 거다, 시장 관계자들의 이러한 생각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고, 그럼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약세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럼 달러를 다시 강세로 간다 해서 우리가 110, 115 못 갑니다. 이 떨어지는 하단폭을 트럼프 풋이 나와야겠죠. 달러 하단폭을 막아줘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트럼프 정부는 지금 뭐를 원하냐면 단기적으로는요, 달러 강세를 원해요. 왜? 지금 달러가 빠지고 있는 건 미국 달러가 흔들리고 신뢰도가 흔들려서 그래요. 그러면 기축통화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를 원해요? 달러 약세를 원해요. 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죠? 트리핀의 딜레마.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돈을 찍어서 뿌려야 되는데 무역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정부처럼 무역 적자를 흑자로 바꾸자니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기축통화인데 이거 어찌하리.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 고통을 안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해볼까요? 자, 제가 달러 강세면 지금 당장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죠? 베세드 재무장관 바로 시장 달래주는 멘트 나갔죠? 저거 봐. 자, 저것도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금 폭스 인터뷰에서 EU 50% 관세는 EU의 느린 협상 속도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엔 좋지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들리는데 베센트 형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시장아,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우리 적극적으로 협상 나서려고 때리는 겁니다. 겁주는 겁니다. 저거는 바보 천치도 알아요. 베센트 재무장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EU랑 협상 빠르게 끝낸다고. 전 바보도 알아. 베센트 재무장관이 굳이 저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다는 건 시장을 친화적이게 조금 안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딱 끝나는 거야.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시장 무너뜨리고 세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트럼프만 얘기해요. 루트릭 상무장관 나와. 빨리 협상하자. 거의 뻔한 패턴이잖아.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꾼인데. 달러 강세는 주식이랑 코인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답 나왔네요.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달러를 뭐를 원한다? 강세를 원한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나오면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자, 답 나왔네요. 여기까지.